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주식하면서 또 이런 날도 있습니다. 제가 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반등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관심 종목 그 적중률이 아주 9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제도권 증시 노트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가 달러가 1160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2200을 이탈했었던 그 내용이 아주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4월 18일 이후에 급격하게 꺾인 시장이 이 실적 때문, 바로 이 1분기 실적 때문이었는데, 이 실적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 이제 면역이 생긴 것 같습니다. 1분기를 마무리하고, 그래, 1분기는 확인을 했다. 이제 2분기가 어떤 업종이 좋아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1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 반등세가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오늘 자동차가 좀 크게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분기 때 오히려 좋았던 업종들이 이제 2분기 때는 약세로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루 만에 많은 게 바뀌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느낌적으로 일단 1분기 때 좀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줬던 업종들이 조금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약 40포인트 정도 올라오면서 일단 2200을 다시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정리를 먼저 하자면 정말 감사한 시장이죠. 오늘같이 또 강하게 전 업종 골고루 올라와 준다면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 현금화 하셨으면 가장 좋고요. 오늘 못 하셨더라도 내일 그리고 휴일 앞두고 조금 어느 정도 좀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애매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현선물 동반 매수 외국인 기관 동시에 들어오면서 기관이 순매수였었는데 막판에 또 움직임이 좀 컸었고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관 순매수는 개인 순매수와 외국인 순매수와 다르다. 외국인 순매수는 어느 정도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기관은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가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경험적인 그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적이 오히려 좋을 것 같던 아모레퍼시픽하고 한샘이 약세로 돌아섰던 이유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논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장품이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수급이 악화될 가능성이 조금 눈에 띄고요. 전 업종 상승세 속에 자동차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고 한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전도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근데 한동안 또 잠깐 잊고 있었는데 한전이 오늘 올라오면서 또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다시 재추천드리긴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반전의 신호가 될까 저도 한번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뒤에 아까 보셨던 관심 종목에서 빠졌던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관심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일단은 다시 흐름이 될 때까지는 조금 뭐 보류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가 계속 올라왔던 부분, 그 다음에 1분기 GDP가 예상보다 큰 쇼크인 부분 때문에 시장에 큰 펀더멘탈 자체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고요. 자, 달러 인덱스가 일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가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페인 총선에서 좌파가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뭐 꽤 또 변화를 꾀하는 그런 모습으로 유로화가 강세되면서 달러가 약세된 부분이 일단 한국 증시에는 조금 그나마 약간은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 좋게만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2200선 제가 중요시하는 2200선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하는 그 지수 자체를 2200대 수준에서 일단은 2200 약간 하회하거나 그럴 때 현금화를 많이 해주는 게 사실은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루 올랐다고 또 계속 오를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상한가 쳤던 종목이 또 계속 상한가 칠 것 같고 빠졌던 종목은 계속 빠질 것 같고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엄청 큰 그런 부분을 작용할 텐데 하루 올랐다고 또 트렌드가 바뀐 거 아닙니다. 이럴 때 또 냉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16포인트 정도의 버퍼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팅하더라도 오르면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보는 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2200 이탈했을 때 보셨죠? 어저께 빠졌을 때는 금요일날 빠졌을 때, 목요일날 빠졌을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답 없어요. 그만큼 많이 약하다. 우리나라 지수가, 증시가 많이 약하다. 어느 때보다 약하다. 그리고 사실 2200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도 사실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잘 감사히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또 시장에 5월 중으로 이제 무역 협상, 미중 무역 협상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또 기대감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원래 6월 말까지 또 여유 있게 봤었죠. 근데 5월 중에 협상 마무리 기대감이 유입이 됐는데, 또 이 부분은 또 다시 미뤄지면서 괜히 쓸데없이 다시 악재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맹신하면서 좋다더라 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로화가 조금 반등했어요. 이틀 동안 반등하면서 결과적으로 달러에 좀 주춤함, 뚫고 올라갔었으면 사실 좀 피곤해졌습니다. 고점을 안 그래도 좀 강하게 뚫고 올라왔었는데 일단 한 번, 두 번 정도는 조금 누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미국 증시는 뭐 여전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9시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약간 약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루 이틀이라도 급격하게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증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오전에 오전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버나잇은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들은 특히나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을 잡아두시고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죠. 한없이 올라갈 것 같던 중국은 일단 밴드를 강하게 하회했습니다. 연속으로 하락이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펀더멘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중국은 어쨌든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하여튼 그런 쪽에 있어서 탄력을 받으면서 증시가 상승했었는데 지수가 잘 나오자마자 지표가 잘 나오자마자 GDP 성장률 그다음에 그런 거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통화 완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일축해버렸죠. 24일부터 그랬더니 지수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고 추락이 매서워요. 중국 증시. 우리나라도 이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주식 상승의 안티 같지만 좀 냉정하게 봤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환율이 지금 또 어이없는 구간에서 또 지금 집을 짓고 있고요. 1158.5원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일부 하락했지만 너무 낯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달러가 올라가면은 정말 힘든 모습입니다. 달러의 하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증시 오를 수 있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더 밀려준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그것도. 자, 제가 늘 강조하는 이 200일선, 초록색의 200일선의 위험은 제 방송 보시는 분은 200일선 하나만 잘 챙기셔도 주식의 한 20%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0%는 파란색의 121선,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은 21선, 파란색의 21선. 그러니까 중요한 이평선은 다 중요하지만 특히나 200일선과 121선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200일선 일시적으로 하회해서 제가 애매하다 말씀드렸더니 바로 200일선 위에서 시작해서 또 21선에서 딱 끝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주 유용한 차트입니다. 이 초록색 선만 잘 집중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도 어제 200일선에 걸쳐져 있어서 제가 하회 제발 떨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일선 위에 있으면은 일단은 안심입니다.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200일선을 뚫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공방을 하겠죠. 이 모든 전 세계인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차트 중에 그 중에 200일선입니다.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200일선을 뚫지 못했을 경우는 아주 큰 패배를 맛보게 해주고 뚫지 못했을 경우
그렇지만 또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트렌드를 또 주는 모습이고요. 위에 있었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굳이 베팅을 하겠다면 이 위에서 베팅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잠시는 열애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에서는요. 자, 올 시장의 포인트 어저께 짚어드렸던 건데, 이제 미국 경제 독주 가능성, 그 다음에 모멘텀이 노출됐던 부분들은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뭐 크게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제일 큰 게 이거죠. 중국인민은행의 매파적인 돈을 줄이는, 돈을 더 이상 풀지 않는 스탠스로 바뀌면서 기대감을 잃었던 부분이 중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달러가 독주화되면은 강한 미국은 신흥국의 약세 말씀드렸죠. 강한 미국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신흥국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죠.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중국 소비 부양, 그다음에 국내 정책 수혜주 말씀드렸는데 국내 정책 수혜주로 오늘 뭐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소비 관련주 핵심 건설 업종 우리 또 다 같이 한 배를 탄 건설 업종, 기계 업종, 자동차 업종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특히나 자동차 업종이 오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던 게 1분기에 기저효과 나오면서 그렇죠.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뭐 전반적으로 악재가 많을 때 그때가 사실은 바닥이거든요.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현금 들고 있을 때는 그럴 때 주워 담아야 됩니다. 현금 들고 있는 부자들 지금 강남 아파트 사고 있잖아요. 안 빠지고. 그런 부분들처럼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주식들을, 싸 보이는 주식들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손절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 여기 이렇게 어저께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 다음에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들도 오늘 뭐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아참, 뒤에 신세계를 빼먹었는데, 신세계도 오늘 한 3% 정도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반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S&K 공모주 상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관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트렌드가 유지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월말 앞두고 말씀드렸다시피 기관들은 특히나 뭐 자산운용사나 뭐 펀드 관련된 회사들은 월말에 이제 본인들의 레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이익 났던 부분들을 많이 청산하고 그 월말 잔고로 월말 평가 뭐 5월 달에 수익률 3%로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레코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월말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거고 어쨌든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오늘 이제 처음으로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내일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레는 휴장이고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한번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뭐 흐름이 유지된다고 보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외국인은 한번 들어오면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면은 또 흐름이 유지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또 그쪽에 베팅을 많이 했었고요. 근데 기간은 조금 다르다라는 모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선물 동시 매수라고 했던 게 선물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선물 동시 매수 개인들은 팔고 있고 이건 뭐지? 기관이 막판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개인들은 막판에 외국인은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에 약간 제3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라서 기관이 주도하는 업종을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강한 매수세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이닉스 쪽에 기관이 이틀 연속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면서 8만원을 또 유지를 시켰어요. 공매도도 많이 줄여가면서 또 향후 흐름이 좀 주목이 되지만 저는 일단은 하이닉스는 신규 진입은 보류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익 실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8만원이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제 판단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어저께 우리 건설업, 그다음에 오늘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종에 우리 주목해야 된다. 자동차 업종, 기계 업종, 전설업종. 오늘 건설에 또 생각보다 좀 강하게 들어왔어요. 업종별로 골고루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규모는 별로 안 커 보여도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좀 큰 편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 방송 안 보셨던 분들은 많이 팔았겠네요. 건설업종.
워낙 1분기에 온몸으로 악재를 다 겪으면서 지금 버텨왔어요.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멤버 업종들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저께 야간 선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날 야간 선물이 일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강하게 시작하면서, 왜냐면 가이드거든요, 이게. 새벽,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6시부터 시작이거든요. 오후 6시부터 미국 시장 따라서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6시부터. 미국 아까 주춤했던 거 보이셨죠? 9시 조금 덜 된 시간부터 주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다음날 5시까지, 지금 뭐 서머타임 때문에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5시 대략 전후에서 이 시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일 아침이죠. 9시에 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간 선물 시장은 온전히 미국 시장을 다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시에 끝나고 6시인지 5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 이제 뒤에 거 보면 되겠네요. 이거 시간이 이렇게 나오네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한 3, 4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 외에는 바로 이 시장이 연결돼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락해서 시작하고 있네요. 내일 장이 조금은 불안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오늘 전부 다 올랐어요. 사실은 기관 수익률 보시면 전부 다 업종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주춤했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좀 민망하네요. 지워버려야겠다. 또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바빴지만 뒤에 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하나 딱 걸리는 게, 우리 또 명성 가지고 계신 분 많으실 텐데 일단은 뭐 수급에서 완전 제외되면서 일부 하락했지만 아직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얘는 2차전지 쪽은 오늘 크게 영향을 받지 못했거든요. 2차전지 첨부나 뭐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것들은 크게 뭐 관심을 못 받았었기 때문에 일단 얘는 수급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주도했던 업종들, 특히나 상위에 있던 것들이 기관들이 많이 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일 아주 많이 청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종목을 하나씩 볼까요? 신라젠은 일단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바닥을 다질지 모르겠지만 뭐 안 사셨던 분들도 이 가로로 긴 횡보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가로로 긴 횡보가 상승 흐름을 만났을 때는 또 이 가로만큼 올라가 주는 게 또 요 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이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많이 다져놓으면서 매물 소화를 확실히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종목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바이오라서 좀 변동이 심할 것 같지만, 참고로 5월 말에 이제 바이오 업계, 제약 바이오 업계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회의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바이오 업계의 파이프라인들 중간 보고도 있을 거고요. 5월 말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제약 업종에는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큰 컨퍼런스 회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신라젠은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 있고 공매도가 오늘 좀 많이 소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이 기대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5월 말에 회의 앞서서 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HLB를 어저께 추천을 드렸었죠. 제가 신라젠보다는 HLB가 더 좋아 보인다. 시총 3조짜리 임상 3상을 2개 가지고 있는 HLB와 시총 4조 5천억짜리 신라젠, 임상 3상 하나, 팩400 들고 있는 신라젠, 물론 좋은 회사지만 HLB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엄청난 악플을 다셨던 분이 이제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글을. 참, 그 HLB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아무래도 변동성도 크고 손해보신 분도 많을 거고. 그렇지만 저는 아주 개인적으로는 크게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종목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주식을 하시는데도 정신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악플 달고 해봤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오늘 바이오 제가 보기에는 5월까지는 또 바이오가 한 번, 두 번 또 흐름을 또 크게 탈 수 있는 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셀트리온을 신규 진입 혹시나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잘 사시면 또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서 손절하지 마시고 또 지켜보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 한두 번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야금야금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호텔신라 아주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제가 94,000원 팔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112,200원은 저는 이제는 신규 진입은 좀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바라고. 이 종목 이렇게 무섭게 갈 수도 있어요. 7만원대 사가지고 좋다고 9만원대 팔았는데 계속해서 손실 안 보고 단타는 치고 있지만 정말 112,200원이라는 가격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더블 수준이네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같이 지켜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선 지켜주는 선들이 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이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다 200선 위에서 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GS건설입니다. 이제 우리 GS건설이 어제 GS건설도 사실 엄청난 악플이 달렸었어요. 정말 캡처를 제가 해놨거든요. 달리자마자. 근데 또 오늘 보니까 방송에 인용하려고 봤더니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또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좋게 다 아우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S건설은 제 방송에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 엄청 많이 사셔가지고 매일 하루에 이거 눈이 가는 횟수는 한 100번은 넘는 것 같아요. GS건설이 일단은 4만원 위로 올라와 주면서 대부분 아마 수익 구간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파실 분은 빨리 파세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45,000원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요. 일단 저는 1타적으로는 이 121선을 상향해야 좀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더 이상은 보지 않고 왜냐면 이 지지선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보면 크게 빠져도 크게 빠질 때가 없습니다. 38,000원 밑으로 빠지는 거는 정말 GS건설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게 GS건설은 우리나라 건설 경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고 제 GS건설 특집 방송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매출 구조가 이제 건축주택과 플랜트 해외 수주가 같이 반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건축 그 다음에 해외 수주도 중요한데 해외 수주가 하반기 약 3, 4개 정도 입찰 기대감 때문에 아마 한두 번 탄력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절어 있었어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나스미디어가 있고요. 추천드린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아주 효자 종목이고요. 제가 200일선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200일선 위에서 조금 차트를 그려주면서 장이 나쁘던 좋던 일단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총사, 나스미디어,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도 오늘 많이 올랐고요. 삼총사 대장입니다. 인코로스도 최대 주주가 NHN에서 SKT로 바뀌면서 SK 물량을 또 받아간다라는 이슈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많이 만회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추천은 저는 사실 나스미디어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덜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짚어드렸던 방송이고 방송 부분에 광고 부분이 뭐 2분기가 어제 여기 앞에 읽다가 짜증나서 제가 안 읽었거든요. 뭐 광고 부정적인 전망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등장하면서 광고 시장도 위축될 수 있는 분위기가 광고 업종 주가에 반영되는 중. 바로 어제 이거 하고 안 읽었는데 짜증나서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 전통적인 성수기가 2분기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또 업종 분석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어저께 짜놔서 지웠지만 오늘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 전반적으로 매체별로 시장이 라디오 빼고 신문, 온라인, 모바일 광고가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또 방송 중에 메커스 또 말씀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제 메커스 실시간 채팅 메커스는 팔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자 했는데 마침 또 오늘 한 4% 올랐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럴 때는 감사히 하면서 팔아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이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방송 보고 사셨던 분들은 아마 많은 수익 구간이었고 흔들어냈기 때문에 좀 많이 무서우셨을 거예요. 근데 큰 폭의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게 거의 뭐 마지막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워낙 테마성이 짙고 이번 정권 들어서도 강하게 또 주목받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갑자기 또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원래 조금씩 올라가는 차트들이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썩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지만 두 가지예요. 저도 뭐 100% 전문가가 100%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요 하락이, 일시적인 이 하락이 요 하락, 자일링스는 5G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일링스, 이 메커스가요. 그래서 이 자일링스는 미국 5G 핵심 대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요 비상장 회사를 뭐 합병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여기 반영됐다고 보면은 사실 이 뒤에 양봉이 다시 또 제2의 상승을 이끌어 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뉴스로 엄청 또 때렸거든요. 이쪽에 핵심이다, 뭐 좋다,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많이 투자를 한다 이러면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산하는 쪽으로 무게를 싣지만 또 여기서 추천드렸다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또 많이 없잖아요. 이쯤에서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또 잘 판단하셔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분위기를 잘 봐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소리를 지르네요. 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한미반도체 200일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추천드린 이후에 또 파신 분도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수익 나셨던 분 제가 댓글 확인했고요. 저는 조금 더 가져갑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 많이 오르지 못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기술력만 가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는데 주가 보셨죠? 16년 없구나.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좋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테스트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자체적인 기술로 설계부터 판매까지 다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물산 추천드린 이후에 뭐 큰 움직임은 없지만 기술적으로 워낙 낮은 국면에 있죠. 그리고 실적도 1분기에 많은 부분을 영업 성과급에 반영했기 때문에 성과급 측면에, 그래서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 1분기 기저로 인해서 2분기에 실적이 올라오는 그런 기대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고, 업종도 자체적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서비스 업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 업종은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마음이 급합니다. NC소프트 서비스 업종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업종을 묶어서 가면 상대적으로 못 올라온 업종들이 눈에 보입니다. NC소프트는 계속해서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롯데정보통신도 한 번 크게 하락은 했지만 또 그동안 눈으로만 보셨던 분들은 또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업종 같이 묶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두 번 이탈했다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는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업종 중에도 대표적으로 절고 있는 네이버는 일단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지 이거 뭐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지 잘 판단이 안 서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어서 일단 조금 보류하도록 하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차트가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1만원? 요럴 때는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죠. 쌍바닥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요게 쌍바닥으로 본다면 지금인데, 또 괜찮네요. 지금 갑자기 또 서비스 업종 분석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차, 2차 있는 제 방송의 특징도 이런 1차, 2차 지지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손해볼 확률이 극히 낮아요. 이렇게 하는 업종들도 갑자기 방송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서비스 업종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휠라 마찬가지입니다. 차트가 워낙 안정적이에요. 21선 위로 계속해서 놀아주고, 정배열, 전형적인 정배열에 중국의 나이키 아주 어느새 8만원. 제가 이거 방송할 때만 해도 5만원대여서 77,000원 목표가까지 적으면서 아주 그 구독자분들을 유도했던, 어그로를 끌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77,000원을 넘어서 8만원까지 그냥 올라갔습니다. 신규 진입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이런 거 많이 오른 종목은 일단은 그냥 단타로 한 번씩 장 오를 때 그냥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추천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코멘트예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테크윙, 또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수혜주. 애매하죠. 좀 애매합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수가 2200이 아니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베팅 구간이긴 합니다. 이럴 때 위 상승하는 구간에서 또 저점을 이은 뭐라 그래야지, 이 지지선이 아니라 이거 상승, 하여튼 이 명칭이 있잖아요. 삼중 바닥을 이렇게 위로 대각선으로 했을 때 아주 좋은 모습이죠. 21선 위에서 놀아주면서 일시적으로 저점에 내려온 이 종목들은 이렇게 튀어야 되는 게 또 기본적인 그 이론인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천드린 이후에 너무 급등해서 이런 종목은 다시 말씀드리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시는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고점에서 사시더라고요. 영업이익이 줄어있던 부분이 기저효과입니다. 이게 자회사 매출 공백 때문에 발생한 거였고, 이 테크윙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또 갑자기 정부가 비메모리 3대 중점 육성 산업 하면서 삼성전자가 110억 또 투자한다 이러면서 110조인가? 110조는 아니겠죠. 110억 투자한다고 하면서 시장에 또 관심을 엄청 끌어서 주가를 이렇게 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조용히 추천했었는데 제 방송을 정부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고요. KB금융은 일단은 계속해서 저항선에 좀 약간 부딪히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방송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 그동안 또 잠깐 관심 밖에 있다가 어저께 서진 시스템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또 서진 시스템 보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그냥 보유하라, 한번 사이클이 돌아올 때 또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사이클이 오늘 바로 돌아왔어요. 9%. KM과 서진은 제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들이죠. 아주 강하게 올라오면서 아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줍니다. 제 추천이 아마 요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KNW도 요때였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올랐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서진 시스템은 단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일단 또 그런 기초효과 부분들은 좋은 회사면 사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삼성전자에 많이 납품하는 회사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아연 또 추천드린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어요. 이만큼 빠진 것 같습니다. 베팅할 수 있는 찬스가 또 왔어요. 아주 좋은 모습이죠. 차트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식 하시려면 이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물타기를 하거나 베팅을 하거나 하는데 빠질 게 딱히 없잖아요. 이 44만원, 이 개인들이 잘 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이런 비싼 종목들은 또 약간 기관들의 놀이터입니다. 또 기관들이 들어온 것들도 크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흘려보지 마시고요. 차트상으로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팔로우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네. 외국인 여기 왜 나왔지 갑자기? 기관에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노믹들이 여기 있었고, 우리 또 지노믹들이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대장암 키트 치료제. 갑자기 외국인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KMW 있고요. 우리 대부분 업종 종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구나. 현대글로비스와 만도, 현대차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만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도도 1분기에 또 절었던 업종들이 2분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운수장비 업종이 다 올라왔어요.
200에선을 하회해서 이것도 위험하다 싶었는데 바로 하루 만에 회복한 모습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요 하루 이틀 버퍼는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약 5% 정도. 비중이 크시다 하시면은 조금 더 비중을 넓게 잡으셔서 주요 지지선만 보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많이 올랐습니다. 안 좋다고 하면 다 올라요. 이렇습니다. 얼마나 또 현대차를 언론에서 나쁘게 봤습니까? 다 샀어요. 그러면서 SL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은 종목이죠. SL. 이것도 제 특집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 어딘 것 같습니다. SL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GM대우 기술력을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셰시 만드는 회사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 업체가 품질 문제 때문에 GM에 납품하는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SL이 이 물량을 거의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요만큼 작용했습니다. 그 뒤에는 제가 피드백을 안 해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을 했어요. 1분기 때 예상외로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약간 또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같은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업종, 우리 추천주에 옛날에 또 한참 잘 보여드렸던 원익 IPS, 그 다음에 AP 시스템 둘 다 4%, 3%, 4%구나 이렇게 데리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인버스 어저께 괜찮다 했는데 오늘 또 장 좋으니까 또 4%나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졌다고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또 위험 분산하는 효과로서는 정말 괜찮은 방법입니다. 현금화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인버스도 올라올 때는 무섭게 올라와요. 무섭게 장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추천을 드렸네요. 여기. 이게 4월 18일 거예요. 아마 4월 18일. 그러니까 이렇게 인버스를 담아 두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잘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한 종목만 파서 그 주장창 그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개 나눠서 하시면 손해보실 일이 정말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역대 최장 방송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